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집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이재민 주택 복구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와 정부 지원 기준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임야 피해 규모는 1,757헥타르,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은 총 4,77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또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서 560여 세대, 1,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 철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도 시작됩니다. 최대 쟁점은 주택 복구비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 수 있을지와 아직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입니다.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건물을 다시 좀 지어주고 장비를 좀 사줘야 돼요. 강원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업계를 복구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또 일본, 중국 다방면에 걸쳐서 팸투어라든가 또 현재 나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 복구에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그다음에 농업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일에 우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정부 추경안 처리가 난항에 빠져 피해 복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가 시작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피해민들을 위해 제안한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활동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 걱정하며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 강원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상품 개발부터 온라인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지역 주요 관광지인 갯배 체험장입니다. 여행사 직원 50여 명이 갯배를 타고 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건너옵니다. 산불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를 위해 강원도가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38곳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산불 피해 지역인 속초와 고성 위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여행업계에서 지금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났는데 과연 앞으로 여행 이곳에 올 수 있느냐, 그게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와서 사진 찍고 해외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알리려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고 통역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열렸습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원 40여 명은 올림픽 레거시 시설과 DMZ 평화관광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답사하고 SNS 홍보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건별로 단톡방이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강원도가 관광지로서 아직도 괜찮은 곳이다, 많이 가주십사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우리가 또 여행신문 같은데, 우리가 관광신문 같은데 우리가 홍보를 했어.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한국의 맛과 멋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촬영 팀들이 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맛 기행 같은 경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휩쓴 강원 산불. 2차 피해를 겪는 동해안 지역에 관광객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한우와 가금류 등 4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소실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화상을 입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입식 지연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도 많은데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닭이 있어야만이 영업을 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 병아리에서부터 그 쓸 수 있는 저기가 한 3개월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언제 지금 뭐 이 시점에 된다고 그래도 뭐 7, 8월인데 처음에 뭐 피해 조사에 간 것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답답해서. 속초에서 오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승환 씨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300마리 정도를 사육하던 오리 농장이 전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철거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몇 마리 오리와 이후 생업을 위한 입식을 서둘러야 해 뼈대만 앙상이 남은 축사를 직접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농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가축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만큼 홍 씨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상이나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소를 키워온 함영순 씨도 산불 피해 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 한쪽에서 키우던 소 3마리가 불길에 놀라 뛰쳐나간 후 며칠 만에 겨우 찾았지만 곳곳에 화상을 입었고 7월 출산을 앞둔 소는 먹이를 먹지조차 않습니다. 무료 진료로 응급처치는 했지만 이후에도 병이 들거나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병 날까봐 걱정이지. 지금은 우리가 애타게 지금 집만 가지고 애타게 자꾸 이러는데 하나도 없다고 저리는 우리 애가 타서 죽겠어. 새끼도 못 갖고 이럴까봐 걱정이요. 소는 다 돈인데 그게.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81개 농가에서 한우와 가금류, 꿀벌 등 4만 6천여 마리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수많은 가축과 애완동물이 화상과 스트레스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됐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1개뿐이고 대부분 소규모 복합영농으로 무허가 축사 등을 운영해 보상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산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폐사된 가축과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입식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시설도 도나 시비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재해보험을 안 들고 했을 때 무허가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거는 도우비 사업이나 지방비로서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2차 피해는 일시적인 치료 외에 추가 보상이나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가축 부상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은 없으며 부상축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가축. 시리에 빠진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2차 피해에 대한 보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철 사업에 대한 환경부 전략 영향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난항을 거듭했던 환경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일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동서 고속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환경부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학수고대해왔던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오늘 환경부로부터 최종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긴 시간만큼 협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는 그동안 세 차례나 대안 노선을 제시했지만 환경부 설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며 강원도의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정부의 확실한 사업 의지가 표명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가 예상한 총 사업비는 2조 1,400억 원. 도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 실시 설계 등 남은 절차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한 철도가 통과할 각 지역의 노선 결정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민들이 지금처럼 뭐 노선이라든가 역사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이제는 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부 안과 강원도 안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강원도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동서고속화철도 환경 문제에 실마리가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강원도의 조기완급 목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오는 10월 춘천에서 열릴 예정인 춘천세계 불꽃대회 예산이 춘천시 의회에서 부활하면서 개회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놓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지원금 10억 원에 대한 확보 방안과 춘천 안에서도 이를 놓고 엇갈린 찬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도비와 시비 등 모두 18억 원을 들여 개최할 예정인 춘천 세계 불꽃대회.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던 가운데 지난달 30일 춘천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4억 원이 부활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 계획된 사업비 10억 원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도의회에서 3번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조정 교부금 형태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도의회와의 경색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예산 확보 추진 과정이 나쁜 선례가 되면서 도내 18개 시군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는 18개 지자체 어디든지 자기네가 원하는 컨텐츠를 갖다가 사업화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도에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춘천에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동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였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은 이번 대회를 실시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또 미세먼지 조례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 감시단을 꾸리도록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진실을 좀 밝혀볼 계획입니다. 또 춘천시 추가 부담분인 2억 원의 입장료 수입 등 수익화 방안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춘천시에서 예산이 부활하며 다시 논란이 시작된 춘천 세계 불꽃대회.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일군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 문제를 놓고 원주 범시민 대책위와 원주시, 국방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방부가 시민들과 부지 활용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일군 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을 놓고 범시민 대책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범시민 대책위와 원주시가 함께하는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주 시민의 지지 속에 군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원주 범시민 대책위, 원주시가 참여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사정과 진행 상황을 전하며 이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육군이 전체 11만 8천 명이 줄어드는 가운데 원주 지역에 이만큼 병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히려 더 박수 받았을 텐데 그때 이게 보안상 문제도 있고 또 범시민 대책위는 국방부에 화력부대 이전과 현 부진의 미사일 배치 백지화 등의 협의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이곳 1군 사령부 전체 부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이곳 캠프롱 부지 반환까지 한 번에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65년 동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양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주민 삶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불편을 끼쳤던 그런 부지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주민의 그 근본적인 고통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원주 소재 군부대 부지와 시설 현황 공유, 원주시 중장기 도시계획과 군부대 시설 재배치 등의 내용도 함께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남들이 보면 수박물이 1,000만 원 간다. 1,000만 원이 그냥 나오는 1,000만 원이 아니잖아. 사료값 수백만 원이 가도 안 잘라져. 건축값에서 또 한 10% 잘라. 지금 상황에서 어디든 사료값이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맞죠? 곡물값이 떨어질 일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적자 안 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산해보면 적자에 대한 오는 9월 관리권이 춘천시로 이관되는 춘천 지하상가의 모든 점포 사용자 선정이 일반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이에 모든 점포가 오는 9월 이전에 점포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 상인들은 그야말로 쫓겨나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에서 4년째 점포를 임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 최근 점포 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춘천시의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식이 일반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점포 주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점주가 임대 상인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임대 상인들은 전체 점포의 3분의 1, 약 100곳에 달합니다. 점포 주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대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에 가게를 비울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와 간판까지 다시 설치하려면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문을 닫고 가게를 알아보고 이렇게 되면 또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기간은 다가오고 여기 있는 집기 같은 걸 다 갖고 나가는 비용도 발생이 되고 인테리어 또 하는 발생도 또 발생이 되고 이러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세입자로 있다 최근 상점을 인수한 상인도 있습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식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6월 7천만 원을 들여 상점을 인수했습니다. 점포 주인과 주변 공인중개사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인수를 결정한 겁니다. A씨는 결국 점포를 인수한 지 반년도 안 돼 정리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시는 이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는 건 점포 소유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임대 상인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춘천시가 내놓을 구제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최초로 600회 생명 나눔을 신청한 선혈천사가 탄생했습니다. 강원 혈액원 방울봉사회 고문인 이순만 씨는 일 헌혈의 집 춘천 명동센터에서 600번째 헌혈을 실천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39년 동안 헌혈한 혈액은 23만 9,600ml로 성인 남성 43명의 혈액량에 달하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2,400시간에 이릅니다. 강원 혈액원은 도내 최초로 600회 헌혈을 기록한 이 씨에게 기념 명패와 함께 감사 꽃다발 등을 전달하고 봉사회에서도 기념 엽서 제작 등으로 생명 나눔 실천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고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를 평화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 평화경제 전략 보고회 후에 강원도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육동환 강원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 고성 DMZ 박물관에서 평화경제 강원 비전 보고회가 열렸는데 직접 그 행사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단일 보고회 현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6일에 그 고성의 DMZ 박물관, 예, 우리로서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8번째 지역 순회 행사였고요.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로서 강원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으로 보고 네.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강원도가 그야말로 과거 분단과 규제 희생을 딛고 그렇죠.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평화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여러 분야의 하나하나 사업들을 열게 예. 그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그 고무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처참한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을 갖다 대통령께서 그렇죠. 위로하셨고요. 네. 아울러 그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네. 지역의 다양한 어려움을 갖다 듣는 그런 건의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각 지역마다 이번이 광역 시도별로 8번째의 그 전략 보고회 자리였는데,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화 경제라는 강원 비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전략 보고회 자리를 만드는 건데, 사실 과거에 그 정부에 근무하실 때 이런 이제 대통령이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분명히 역대 정권마다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보통? 보통 이제 어떤 핵심 주제를 사전에 정하고요. 예, 예. 거기에 부수되는 네. 여러 사업들, 지역의 어떤 희망들을 갖다 청와대가 네. 또 정부가 네. 그런 자료를 갖다 수집을 해가지고 예. 사전적으로 조율하고 네. 또 어떤 식으로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이거나 예. 지역에 확실한 비전을 줄 것은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행사가 네. 더 의미 있게 예, 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네네. 대통령이 와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지역으로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어려웠던 일들도 대통령께서 예. 관심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네. 추진상에 훨씬 더 나은 그렇죠. 수동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계기로 저희가 대통령 행사를 갖다 기대하고 활용할 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화면에서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번 보고회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다렸던 행사인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해 4월 27일 날 열렸고 이번 이제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4월 26일. 네. 사실 뭐 1년 행사 1년을 맞아서 열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뭐 사실은 우리 민통선 지역에 예, 있는 DMZ 박물관에서 예, 열렸고 자, 강원도 입장에서 상당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반도 평화 시대는 우리 강원도의 네. 미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예. 이걸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차분하게 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일이 있고요. 그렇죠. 또 많은 부분 저희의 역량만으로 안 되는 게 안 있습니다. 되죠. 예. 부득이 정부의 지원과 그 도움을 갖다 차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해 나가고 예. 협의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그 지역 행사의 의미를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럴 때 모든 분야를 다 놓고 그렇죠. 하나 정도 그 대통령님, 우리 네. 강원도는 지사님, 네. 또 여러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 한 개를 논의하는 거니까 다 놓고 네. 서로 지원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감하는 예, 예. 제 생각에는 일괄 타결의 장이 아닌가. 아, 그렇죠. 그리고 일괄 타결의 장. 예. 지난주 행사도 상당 부분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상당히 좀 미치는 영향들도 많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주민들, 도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산불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지역이 어렵고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예. 이렇게 잘 행사를 진행해 준 거는 주민들의 어떤 사기에도 네. 상당히 그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본격적으로 그날 나왔던 의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 원장님께서도 당일날 보고회 자리에 네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주요 거론됐던 주제들 또 주요 사업들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분류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예.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날 가장 핵심 주제가 됐던 평화관광. 평화관광이요? 네네. 즉 북한과의 그 관광 특구라든지 네. 바닷길, 땅길, 하늘길을 열어가는 네.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DMZ와 관련된 기대와 또 DMZ를 어떻게 그 지역에 이롭게 활용할 네. 것에 대한 네. 말씀이 대통령도 계셨고 예. 우리 지역의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네. 소위 그 혁신 성장 부분입니다. 네. 혁신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원주를 중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 네.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네. 지역을 육성하는 방안, 또 춘천 경우에는 그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네. 또 더 나아가서 삼척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그 논의들이 있었고 이에 더해서 이모빌리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빌리티 사업은 대부분 그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광주형 일자리가 있었지만 네. 이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일자리 사업, 네. 강원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저 예, 이모빌리티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기로 예. 구동되는 다양한 그런 네, 네. 소형 뭐 동력 장치? 동력 장치들이 예, 되겠죠. 이렇게 뭐 이해하면 바이크라든지 네. 자전거라든지 소형 전기 자동차라든지.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지원 의지를 갖다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네.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화관광, DMZ 활용,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 예, 하나 더 하면 예. 접경 지역의 아하, 활성화. 접경 이 부분에 지역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말씀하셨고요. 예. 접경 지역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그 중요한 네. 문화 관광 지역으로서 의미를 갖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평화 경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문구 그대로 좀 해석을 하자면 네네.
평화가 곧 경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우리 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라는 어떤 이 큰 상징적인 부분들이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 또 국가 네네. 발전, 또 경제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네네. 어떤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뭐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예, 그날 말씀하신 거는 뭐 네. 저희가 기대한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장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강원도가 그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은 네. 동해 북부선이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강릉 제진간 한 120여 킬로 되는데 예. 이것을 그 조속히 연결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예. 당신께서는 지난번에 우즈벡 방문 시에 그렇죠.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예. 철의 실크로드, 네. 즉 우리나라에서 대륙으로 가는 네. 실크로드의 꿈을 갖다 제시한 바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의지를 강조하셨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 말씀 아니지만은 저희 최문순 지사께서 네, 네. 그 강원도 평화특별도를 갖다 제안하시면서 네, 평화특별자치로. 고성을 네. 평화특별자치를 제시하시면서 네. 고성을 홍콩과 같은 아하. 양국 일제의 특별지구로 좀 지정해달라 예.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오랫동안 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고성은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의 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동질성을 남북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수도권으로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되면은 고성만이라도 독립적인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네. 그런 특별지구. 저는 그 고성 특별 교류 촉진 지역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과 같다 그러면 사실은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도시의 형태지만 그렇습니다. 예. 홍콩 안에는 특별지구 형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경제 체제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 사유재산 예, 예. 인정이라든지 전혀 다른 체제가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 지구가 북고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우리 지금 그 우리 남한에 이제 고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지역을 하나의 어떤 특별 구역으로 교류 했어요. 협력 지구로 예. 묶어서 거기서는 예. 제도가 갖고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네.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죠. 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준비가 되겠죠. 그게 확대가 되면 우리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실은 이 동해안에 네네. 그 국제적인 관광 지역을 특구를 지정을 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었죠. 공동 관광 특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더 작은 축소판이 되고 그렇죠. 그거를 촉매로 해가지고 그 동해안 특구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그 전체적인 동해안 국제관광 특구를 만들기 전에 고성이라는 남북 간에 있는 고성군을 예. 하나의 특별 교류 촉진 지구 형태로 좀 만드는 맞습니다. 건 어떻겠느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어떤 법률적, 네. 국제법적, 또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갖다 지금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분히 그러한 준비가 해가지고 네.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북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간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핵심이죠. 네네. TKR을 통해서 TSR, 맞습니다. 또 TCR 다 예, 연결되는 예, 부분이니까 예. 뭐 사실은 뭐 우리 저기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철도를 타고 강릉으로 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바로 말씀하셨다고요. 대통령께서 그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렇죠. 유럽인들이 네. 철도를 타고 예. 강릉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예. 날일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네요.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고성 제진 구간은 남측 구역이기 때문에 예, 그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수 있는 있고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대북 유엔 제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화 경제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평화 경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을 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자리에도 네. 여기 와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간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뭐 2차 미북 북미 그 예, 회담 회담,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좀 교착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그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양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7일 네. 4.27 선언 1주년 때
이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준비를 차분히 실사구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아주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자, 몇 가지 또 성과들도 좀 눈에 띄는 게 있다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저기 뭐 반복해 말씀드리면 특히 혁신 성장 부분에 그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상생 일자리라든지 원주의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규제 특구 지정, 그다음에 춘천의 그 수열 빅데이터 에너지 산업 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확실한 그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치열하게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원도 자원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어려웠습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발목을 잡아서 확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치도 지금 못 나지 나갔잖아요. 않고 어떤 그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하고 전략 환경성 평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많은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수행한 여러 관료들, 환경부 차관 등에 대해서 이 문제에 어떤 조속한 해결을 지시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늘 내일이면은 환경부가 국토부와 이제 최종적인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낭보가 날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드시 뭐 그래야 돼야 됩니다.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치면 이제 전략 환경 평가 조기 협의가 이제 완료가 되면 뭐 대통령께서도 당일에 뭐 환경부 차관에게 이 내용은 좀 잘 챙겨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이 확정되면 이 부분도 뭐 여하튼 또 예산 협의라든지 여러 또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조속히 확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그것이 확정되면은 이제 구간별로 이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울러 이제 재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정부 재정 사업을 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 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되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확실히 방침을 정하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잘 협조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자, 뭐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론하고 아까 사실은 평화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가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뭐 큰 뚜렷한 어떤 뭐 이렇게 답변을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규제와 희상에서 그 어려움을 겪은 강원도가 어떤 대륙으로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나가기에는 하나의 그 기반입니다. 필수적인 기반이고 정부도 강원도의 과거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수도권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더라도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최소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조금 다른 지원 또 어떤 규제 특례를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데 이번 그 보고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셨고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가진 느낌은 저희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정부 안에서는 아젠다로서 그다지 그 부각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좀 절치부심의 그런 심정으로 우선 정부부터 좀 설득하고 정부의 어떤 당위성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강원도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은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거고 혹여 이거 없이 우리가 그 타 지역과 경쟁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뭐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난번에도 저희 사회자님께 얘기했지만 예. 흑열에도 이렇게 패싱의 우려를 갖다 네.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출발의 조건이다. 평화특별자치도가 네.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화특별자치도는 뭐 강원도 입장에서도 계속 정부를 좀 설득하려는 노력, 그거를 위해서는 또 전략적인 어떤 이런 디테일함이 또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이슈, 뭐 앞서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뭐 최근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서 좀 반응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육자 회담 속에서 뭐 비핵화 부분을 푸는 거는 사실 뭐 자기네는 바라는 바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하튼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국제 정세나 큰 차원의 문제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뭐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흐름은 흐름대로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예. 우리 할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 네. 분야에서 평화와 관련된 남북과 관련된 사업들이 준비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예. 한번 종합적으로 예. 강원도의 평화경제 비전을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평화경제 비전. 예, 예. 네.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 또 새로운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네.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 모두가 네. 강원도의 어떤 평화 비전에 대해서 서로 그 의지와 네. 내용을 공유하게 되겠죠. 예. 또 그걸 통해서 도, 시군, 뭐 학계,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아하,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인 비전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예.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접경 지역의 어떤 규제 개혁 문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경 지역의 어떤 지금 거버넌스가 네. 과거 냉전 시대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바꾸는데 우리 강원도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떤 정부에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갖다 강원도가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예.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나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남북 규례와 필요한 예. 그런 각종 인프라를 갖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산림을 지원하기 위한 예. 정부의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뭐 산림청 아닐까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강원도에 있어야 되지 예, 않습니까? 뭐 평화에 그때 뭐 예. 강원도에서는 또 평화의 철원의 평화 묘목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했었는데 예. 북한 산림지원센터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아하.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요. 아하.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북측하고 특히 남북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북에 있는 군들하고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건은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크건 작던 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비교 위협 분야, 네. 비교 우위 분야, 네. 예를 들면 임업이라든지 예. 농업이라든지 예. 에너지, 광물, 자원, 해양 부분에 하나의 그 성공 사례를 갖다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평화경제 강원 비전 그 전략 보고에서 나왔던 아젠다들을 지금 다뤄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그 전략 보고에 대한 평가하고 짤막하게 그러면 앞서서도 뭐 강원도의 역할이라든지 노력들을 주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그 지난 대통령 그 보고 대회는 강원도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비전, 강원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제 남북 그 평화 시대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저희가 할 일들을 갖다 차곡차곡 실용적으로 준비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강원도의 희생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가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말입니다. 강원도가 국토의 변방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육동환 강원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